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컴퍼니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협상이 될 거다, 협상 타결 확신을 하고 메카시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폴트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우선 지난주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돼서 관심들을 갖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지금 그렇죠. 화제가 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혼합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예. 그래서 우려 사항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것이 정치권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됐었고 그것이 빠른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들 예상했던 것이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예. 이것은 이제 결론이 나버렸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이후에 스케줄들은 캔슬하시고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때 아마 많은 부분들이 좀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 기대감들이 있고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치권에서 예. 그 큰 이슈를 만들면서 이번에 협상을 결렬시킬 것인가 서로가 얻어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만큼 압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회의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협상이 될 것이다. 다만 타이밍의 이슈이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또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예. 지속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쵸.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니 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이제 6월에 FOMC도 있고 다음 주 국내에서는 금통위도 있잖아요. 뭐 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들이 제일 좀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이제 예. 5월 25일 금통위 관련된 관계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동결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6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원래 금리 동결의 한 80% 이상이 예상을 했었다면 예. 최근에는 이게 한 6대 4 정도로 급격하게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지금도 벌써 최고치이지만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그쵸. 차가 이제 2%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만약에라도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만약에라도 외국인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 어떻게 예. 대응을 할 것인가가 주식 시장을 투자자들 예. 모든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차가 확대가 된다면 이제 외국 자금 이제 추가적으로 유출도 되고 이 최근 환율로 보면은 또 한 1,330원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 부분적인 부분하고 연관지었을 때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 부분들이 참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원래 이제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외국 자금은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예. 자금의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유출로 보통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그것을 막아주는 부분들이 저는 반도체 섹터의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 1분기 실적 자체가 보면 4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왔었고 예. 삼성전자는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6천억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그쵸.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를 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가능성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 반도체 섹터가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들이 1분기 실적은 매우 안 좋았었지만 가이던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과 예.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대략
한 1.2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을 합해서만 대략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예. 외국인들의 투자로 이어졌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 자체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제 지금 1,330원대에서 뭐 1,350원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반도체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그럼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들은 결국은 주식의 이 펀더멘탈 예. 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자금 자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전 세계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 패시브 자금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자금을 빼는 쪽으로 예. 의사결정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350선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라. 만약에도 거기서 환율이 다시 올라서 1,400대 근처로 올라가게 되면 예. 그것이 결국은 자금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결국은 대형주들에게는 대단히 예. 안 좋은 악재들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근에 이 증시 뭐 자금 말고 이 좀 증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해요. 그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코멘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자금 흐름과 예. 국내에서의 뭐 주식시장뿐 아니라 예. 다른 시장의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들은 신용 융자잔고 자체가 요번에 CFD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예. 신규 CFD가 발행이 안 되면서 예. 신용 융자 잔고가 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러한 개인 매도세 자체를 어느 정도 막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그나마 한 300억대 정도의 자금 유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되고 있는 추세예요. 예. 이것이 결국은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유를 하면서 예. 기관 외국인이 결국은 지금 개인의 매도세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MMF 같은 경우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채권이든 주식이든 개인 투자자분이든 기관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이 관심 있는 종목 궁금할 수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네. 오늘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는 최근에 이제 6월 달 들어오면서 아스코 그렇죠. 때문에라도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6월이면 이제 여행을 떠날 맞습니다. 시기이니 네. 이쪽 종목을 가지고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난주는 그래도 엔터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갔죠. 예. 네,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모두 실적들이 우수하게 잘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향후 스케줄 되어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라던가 음반들 등이 시장에선 관심들을 많이 받게 해서 이쪽의 섹터에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예. 반대로 SM 같은 경우는 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지션들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당연히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예. 아스코에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대략 한 5개 정도가 지금 최근에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앱클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중항체라고 하는 예.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중항체 치료 기술 외에도 예. 카티라고 하는
치료제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상 1상을 발표를 하는데 완전 6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는데 예. 3명한테 완전 관해가 나왔다는 중간 결과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 최종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 과연 이 완전 관해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넷클론을 가지고 왔고요. 예. 그 외에도 알테오젠이랑 메지온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좋았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6월로 예정되어 있는 FOMC 또 다음 주 금통위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코 관련해서 앱클론이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김주영 아카치웬 컴퍼니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